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16강입니다. 16강의 제목은 행복은 비결을 모른다입니다. 행복은 비결을 모른다는 제목은 박노해 시인의 시 제목입니다. 그 시를 소개를 하면 나의 행복은 비결을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그렇죠.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그러나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우리는 단 한 가지 비교만 해야 되는데 그 비교가 바로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또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비교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게 이제 박노해 시인의 시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남과 어떤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직장이나 학교나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과 매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게 되죠. 능력이나 연봉, 또는 학력이나 누가 이쁘다 안 이쁘다, 외모, 건강과 신체 조건, 재력, 가족관계, 아주 다양한 부분을 남과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심리학 용어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시험입니다. 1941년도에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팀에서 아주 어린애들, 미취학 아동들이죠. 그러면 한 4, 5살 정도 됐겠죠. 고장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화기가 없는 전화기, 또는 책상이 없는 의자, 물에 띄워지지가 않는 보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놀게 한 거죠. 그랬는데 애들이 굉장히 그걸 가지고 잘 놀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화기도 없는데 수화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통화하는 신용을 내고, 그 다음에 책상이 없는 어떤 그런 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잘 놀고, 또 물에 띄워지지 않는 보트인데도 물에 어떤 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흉내를 내면서 놀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애들에게 이제 옆방에서 굉장히 완전한 어떤 장난감, 그렇게 부서지지 않은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애들을 보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부서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으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아주 칭얼거리면서 다시 이제 고장난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이 어제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고장났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어떤 재밌고 행복하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왜 그 다음날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비교의 어떤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딱 보고 다른 애들이 그 고장나지 않은 완벽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본 거죠. 그렇게 보고 나서 이 애들이 바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겁니다. 그게 심리학 용어로. 그래서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치열하게 어떤 경쟁을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고를 때, 또는 옷을 고를 때 가격이나 브랜드, 맛 엄청나게 서로 막 비교를 하지 않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리고 나서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인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과 뭔가를 비교하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어떤 정답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한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를 어떤 식으로 가졌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나는 그냥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은 선수와 동메달을 받은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들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 더 위인데 은메달 받은 친구들이 더 행복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미국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팀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1992년 올림픽 중계 자료 조사 어떤 그러한 자료 중에서 메달이 확정되는 경기 종료 순간에 지은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해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3등인 동메달 딴 선수들이 2등인 은메달 딴 선수들보다 더 행복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결국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은메달 딴 선수들은 금메달을 좀만 잘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아쉬움과 실망감으로 은메달의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동메달 딴 선수들은 잘못했으면 4등을 했으면 나는 메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칫했으면 메달도 못 땄을 건데 이거 정말로 다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메달에도 만족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어떤 대상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상향 비교, 하향 비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 비교라는 것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이쁜 사람, 더 돈이 많은 사람, 더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더 있는 사람, 더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게 바로 상향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들은 수시로 상향 비교를 합니다. 결국 상향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불행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상향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뽑는 펜은 항상 최악이라는 증거를 찾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가졌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행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향 비교는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는 하루에 3끼 식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노숙자의 70%는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못한다고 하고, 저개발 국가는 월급이 평균이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최소한 이렇게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졌다. 나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다. 병원에서, 지금 현재도 병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 더 힘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하향 비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주 힘들 때,
나보다 더 못한 어떤 하향 비교를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나는 다행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다 하향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이 행복한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상황의 사람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현재 상황이 좋은지,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깨닫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하향 비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향 비교에는 타인의 불행을 나의 위안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또 타인의 불행을 떠올리고 타인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위로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 내 중심적이라는 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향 비교도 썩 어떤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비교는 안 하는 게 어떤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향 비교를 했을 때 결국 타인의 불행을 마주했을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을 얻는데 그치지 말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보고 나아가 나와 나보다 더 힘든 이들 모두 평안해지기를 어떤 우리가 바라고 축복해주고 이러한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자신과 또 나보다 더 힘든 타인을 향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복을 꾸준히 어떤 축복하는 마음을 꾸준히 어떤 떠올리게 하면 단순히 그냥 하향 비교를 해가지고 내 위안만 삼을 때보다도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하고 긍정적인 정서는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나보다 더 힘든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하향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인간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상향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내 친구 남편 연봉은 1억인데 당신은 연봉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또는 아내에게 내 친구 와이프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애도 잘 키우던데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애들도 잘 돌보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또는 아들에게 내 친구 아들은 서울대를 갔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상향 비교를 하는 건 절대로 금물이죠. 가족들에게는 약점은 커버해주고 장점을 발견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남편은 옆집 남편보다 연봉은 작지만 그러나 훨씬 더 가정적이고 얘들과도 잘 놀아줘. 또는 아들에게 우리 아들은 공부는 조금 못해도 다른 애들보다 아주 건강해서 나는 그게 훨씬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약점을 커버해주고 장점을 좀 지켜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남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상향 비교하든 하향 비교하든. 그런데 최고의 비교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노해 시인의 시에 나왔죠. 소두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기, 미래의 자기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자기와 비교해 가지고 현재의 자기가 얼마나 향상되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와 비교해서 현재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가급적 상향 비교든 하향 비교든 가급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비교하자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삶을 삽니다. 삶이란 단 한 번뿐이고 나는 나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나의 과거에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오늘은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 모두는 성장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의 두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가급적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차피 비교를 하려면 가급적 하향 비교를 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 미래와 비교하는 게 가장 비교의 최고다, 이게 오늘 두 가지 키포인트였습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 16강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